여러분,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 지금 강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채 폭발이 덮쳐서 대한민국의 금융위기로까지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요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부채 폭발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자영업자의 어떤 부채 폭발과 청년들의 부채 폭발 그리고 고령자의 부채 폭발이 가장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채 폭발이 단연 어뜸이 되는 것, 그것은요 다중채무자입니다. 다중채무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요. 보시다시피 올 상반기의 다중채무자 현황입니다. 436만 137명이에요. 지난해 말이에요. 지난해 말. 그러니까 6개월 전에 426만 7,862명이었거든요. 그때 보다가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10만 명이. 이것은 어쩌면요 부채 폭발 위험의 단서는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늘어난 것은 6개월 만에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은 처음입니다. 연간 증가폭으로 봤을 때도 지금 최대치예요. 최대치. 다중채무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잖아요. 1금융권 국민은행에서 돈 빌리고 2금융권 농협에서 돈 빌리고 다리농협 말입니다. 그리고 3금융권 카드론 빌리고 이렇게 되면 다중채무자가 되는데 이 다중채무자가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액도 보시면 2020년 말에는 553조 원이었던 것이 6개월이 딱 지난 흐른 시점에 582조예요. 단순하게 보더라도 29조 증가했죠. 29조. 6개월 만에 29조 증가한 것은요. 아직까지 그렇게 늘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다중채무자라고 해서 다 이게 부채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갚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이 다중채무자가 많다는 사실, 이것은요 어쩌면 부채 폭발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소득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미만 다중채무자가 7만 6,295명입니다. 연소득 6천만 이상 9천만 원 미만 소득자 27,587명보다가 3배 가까이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이 다중채무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1,000만 원 단위로 계산을 해봐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여기가 37,406명입니다. 37,406명. 그러니까 이만큼 늘어난 거죠. 이것은요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사이가 6,007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 연봉이 적은 사람이 다중채무자로 더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체가 결국 위험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중에서도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은 결국 금리가 높잖아요. 지금같이 금리 인상 시점에서 제2금융권의 어떤 대출이 많아진다는 것, 이것은 결국 금융부실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예. 지금 현재 2분기 말 현재 1805조 9천억 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예, 2분기까지 보면 늘어나는 속도가 10.3%예요. 10.3%. 이대로 딱 계산하면요. 이대로 계산하면 3분기 말, 그러니까 9월 말이죠. 9월 말에 되면요. 이게 1820조를 훨씬 넘어서서 1830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 금융당국 자체가 가계대출 줄이겠다 하고 지금 초강수를 쓰고 있기는 해요. 초강수를. 초강수를 쓰고 있는데 뭐 주택담보대출 안 해준다.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준다. 신용대출 안 해준다. 지금 줄줄이 맞고 있거든요. 문제는 다중채무자는요. 빚내서 빚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가 규제를 해서 대출을 안 해주면 빚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내면 빚을 못 갚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내면 빚을 못 갚으니까 그 빚을 못 갚는 곳에는 디폴트가 일어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채무 불이행이 적을 때는 어떻게 막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많아지면 말입니다. 지금 많아진다는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436만 137명이잖아요. 이게 많아져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때 과연 3금융권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2금융권에서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2금융권에까지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1금융권으로까지 전이되는 부채 폭발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지금 무조건적으로 그것도 강제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강제적 대출 규제는요. 오히려 시장에 굉장히 나쁜 악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 악영향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채 폭발이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이것은 어쩌면 명심해야 합니다. 관치금융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맞게끔 금융 자체도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지금처럼 정부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 계속해서 간다면요. 분명한 오판을 낳아서 금융에서도 시장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